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단한 화제거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인물이 인물이니만큼 그 이혼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이혼에 따른 파장에 대해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의 과학자요, 부호인, 그 이름도 유명한 빌 게이츠가 뭐가 모자라서 이혼을 한다는 것인가요? 돈이 없나요? 명예가 없나요? 예쁜 아가씨라도 생겼나요? 소식에 의하면 함께 더는 성장할 수 없어서 이혼한다 라고 했답니다. 뭔가 삐끄덕거리는 게 있었나 봐요. 사실 빌 게이츠 하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트라든가 항상 음모론이 쫓아다녀서 뭔가 깨림칙합니다. 거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음모론에 관해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지요. 이것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설치되어 있는 6m 높이의 석상인데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돌에는 10가지 강령이 쓰여 있답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이후 살아남은 자 혹은 살고 싶은 자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온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 첫 번째 강령을 보시면 자연과의 영원한 균형을 위해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그의 인터뷰 중에 향후 몇십 년 내에 1천만 명 이상을 죽게 하는 방법으로는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코로나 전염병 선포 5개월 전에 이벤트 201이라는 행사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된 모의 훈련을 그 부부가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빌 앤 멜린다 재단에서 후원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201이 성공한다면 10 내지 10%의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답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지구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머리가 발달된 대로 발달된 인간이 이런 시대에 미련하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염성이 강한 세균전을 생각할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대비하는 모의훈련도 하겠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아요. 해도 뜨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죠. 인구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연은 인구를 줄일 것입니다. 자연은 역사 이래로 항상 그렇게 해왔죠. 그것이 자연이죠. 본래 그런 것이죠. 자연이 무엇으로 인구를 감소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강령에 쓰인 것처럼 마치 어떤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혹은 이익을 위해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구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지는 불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명예가 높다고 봐주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벌을 주지 않죠. 천지자연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죠. 때문에 천지자연은 절대 공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 인류를 가지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기 손 안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오만스럽게까지 들립니다.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의도대로 인구를 줄이겠다는 말로 들려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편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부린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자기부터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은 살아남고 누구를 죽이겠다는 것인가? 빌 게이츠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칠 나이는 아니지 싶습니다만 물론 그가 죽더라도 제2의 제3의 빌 게이츠가 나오겠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연이라면 하느님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괘씸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 아내와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운영하는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세계의 대기업가들에게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라고 퍼줄 듯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엄청 선전을 해대더니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기업가들의 기부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주고 있다네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별로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시콜콜 다 언급할 수
없죠. 어쨌든 그런 그가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 분할이랍니다. 돈 X만큼의 걱정이겠지요. 이런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을 듣다 보니 비교되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중국의 전환시대의 문신이자 문장가인 사마상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문과 무예가 뛰어나고 음률에도 조예가 깊어서 검은고를 잘 타는 유능한 젊은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문장을 알아주는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집은 가난하고 해서 결혼도 못하는 겨우 끼니나 연명하며 사는 신세였습니다. 당시 임공 땅에는 타광손이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노비를 수백 명이나 부리는 그런 대부호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탕문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천하절색에 시문과 악기에 능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나이 16세에 이미 그 아버지가 정해준 그 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결혼한 기혼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집간 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신랑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친정에 와서 살고 있었겠지요. 대부호의 딸에 천하절색에 시문과 악기에 능한 여인에게 이 사마상여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딱히 별다른 벼슬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게다가 말도 더듬으니 감히 명함인들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임공 땅의 그 혈령인 그 왕길이 한 가지 깨를 냅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장가를 보내줘야지 안 되겠어. 하니까 사마상여는 말씀은 고마운데 제 처지가 그야말로 가도병립이니 무슨 수로 장가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 이렇게 말하고 왕길은 사마상여를 부잣집 타강손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타강손은 임공 땅의 혈령이 사마상여를 데리고 방문을 했으니 반갑게 맞이했겠죠. 성대한 뒤연을 베풀었습니다. 한참 술잔이 오고 갔을 때 이제 왕길이 슬그머니 사마상여에게 검은고 탄주를 부탁합니다. 제주꾼인 사마상여가 이때를 놓칠 리가 없겠죠. 그가 뜯는 녹기금, 검은고 이름이에요. 그 녹기금의 가락은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자 남았을 거예요. 이때 병풍디에서 몰래 그 연주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겠죠. 집주인의 딸 탕문군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상여의 재주를 익히 들었던 바라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던가 봅니다. 상여는 그녀와 눈길이 마주치자 잽싸게 곡을 바꾸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봉구황입니다. 즉 봉새가 황새를 찾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봉은 사마상여고 황은 탕문군을 비유한 시입니다. 한 쌍의 봉황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시의 구절을 잠시 읽어보면요. 봉이 고향에 돌아왔거나 황을 찾아 천하를 날아다녀도 때를 못 만나 여태 찾지 못하더니 오늘 밤 여기 올지 어이 알았겠는가. 아름다운 여인은 규방에 계시니 방은 가깝지만 사람은 멀어 애간장타네. 어떤 인연이 원앙되어 고개를 부비며 함께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황이여 나를 따라 둥지를 떠다오. 꼬리를 부비며 영원한 짝이 되리. 정 나누며 몸과 마음 하나가 되니 깊은 밤 함께 지낸들 뉘알리오. 두 날개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올라 더는 나를 슬프게 하지 마시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랑의 고백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상여의 풍모를 알고는 있었지만 탕문군은 이 사마상여의 매력의 바다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애가 끝나자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탕문군의 아버지인 타강손은 왕길과 상여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 청합니다. 언감청 고소원이죠. 어찌감히 청하리요. 바라는 바이올시다 하죠. 그날 밤 이 말갈량이 탕문군 머릿속에는 온통 나주보았던 그 사마상여의 모습만 눈앞에 아른거렸겠지요. 결국 그 마음을 참지 못해 사마상여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아버지가 그러잖아도 사별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그 애처로운 금지옥엽 딸을
가난한 글쟁이에게 주겠습니까? 자기들의 사랑을 반대할 것이 분명한 이 아버지를 피해 그들은 그 방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말을 몰아 도착한 성도시에 있는 사마상여의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엔 오직 4개의 벽만 서 있더라 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 벽, 사면의 벽만 뚝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탕문군은 실망하지 않고 그와 백년가약을 맺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우물 옆에서 작은 술집을 열었습니다. 두 연인은 직접 술을 빚어 탕문군은 술을 팔고 상여는 음식을 나르거나 설거지를 하며 생애를 꾸려갔답니다. 탕문군의 고향 임공은 그곳 주민들이 그 두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려서 술집이 있었던 곳에 그 문군사당이라는 것을 짓고요. 술을 빚었던 우물을 문군정이라고 부르며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탕문군이 빚었던 술을 문군주라 했는데요. 이 문군주 술병은 그 프랑스의 루이비통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탕문군이 주모 노릇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탕문군의 아버지 타강수는 거부의 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도 몹시 수치스럽고 자신을 배신한 딸을 용서하기 어렵겠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맹세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고 결국 그 허물은 그 아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더 이상 볼 수만은 없죠. 결국 그는 그들 결혼을 인정하고 많은 재물을 탕문군에게 보내주었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여는 정식으로 이제 예쁜 아내도 얻고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 무식한 한 경제가 죽고 이제 한무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우연히 그 사마상여가 지은 그 자허부를 읽고는 글솜씨가 선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찬탄하면서 그를 조성으로 불러서 난간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후 한무제의 총애가 깊어가면서 사마상여는 조정에 출세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지요. 순식간에 대문장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탁시 집안에서도 더 이상 그를 깔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만하게 되니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 합니다. 이게 말인가요? 소인가요? 사랑이 점차 식어가는 것을 직감한 탕문군은 상여에게 시 한 수를 지어주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시 제목은 백두음, 즉 흰머리카락에 대해 읍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자더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를 읽은 상여는 회상해졌죠. 자신을 따라서 궁궐 같은 집을 떠나 가도사벽의 집에서 살면서 주모 노릇까지 마다않던 탕문군과의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그는 첩을 들이려던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다시 빌 게이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두 내외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함께 재단을 꾸려가며 때때마다 선두에 서서 방향을 지시하더니만 도대체 뭐가 안 맞아서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헤어지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재단 일은 여전히 같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혼보다 먼저 그 둘 중 하나가 재단 일에 손 떼는 것일 텐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좀 우리와 다릅니다. 어쨌든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나가던 빌 게이츠 부부가 헤어진다면 이것은 100% 여자 문제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또 제목 하나 더 추가요지요. 육법전서에도 없는 괘씸죄 되시겠습니다. 그 동양의 윤리관에 의하면 멜린다 게이츠와 27년 살았으니 조강지처겠지요.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그 믿음을 저버렸다면 천벌받지요. 동양적 사고로 봐서는 만약에 사마상여도 만약에 첩을 들여서 끝내 탕문군이 떠나버렸다면 이후의 부귀영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왠지 그들 부부의 어긋남이 은근 안심이 됩니다. 그것은 빌 게이츠와 관련된 음모론 때문일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뭐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좀 불안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려는 거지? 이렇게요.
물론 그는 자신의 음모론을 부정하지요. 예, 이러한 음모론들이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고 하고요. 백신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세상이 돼서 백신 못 맞아서 죽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코로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을 들어보면 뭔지 모르지만 불쾌해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때문에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닌가, 뭔가 인류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빌 게이츠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듣자하니 이제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고는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19의 가장 좋은 백신은 기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오늘은 빌 게이츠와 메린다 게이츠 두 부부의 이혼을 통해서 사마상녀의 사랑 이야기를 새겨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